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속도와 가속도는 사실 조금 제한된 상황에서 쓰는 건데 이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우리 수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볼게요. 0이 있고 x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볼게요.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를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xt는 t에 대한 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 t초 후에 x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정식인 겁니다. 어디에서? 이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xt를. 그러면 t가 2일 때는 2초 뒤에 xt 2일 때는 5. 요 5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3이다 라고 하면 10 위치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정식, 위치 함수, 위치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위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식으로서 그 수직선 위에 있는 x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t 그리고 x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잘 보세요. xy가 아닙니다. t 시간과 x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0,0에서 시작을 해서 t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xt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이 평면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평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t시간 후에 x의 좌표를 나타낸 겁니다. 그죠? t시간 후에 x의 좌표를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5초다 그러면은 얘가 x가 0일 때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양으로 이렇게 가는 이 위에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속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속도. 자, 속도는 뭐예요? 속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속력은 우리가 훨씬 더 전부터 배웠으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죠. 네,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방향 상관없이 이동한 거리를 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속력이었죠. 그죠? 그러면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이동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고려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왜? 자, 봅시다. 만약에 속력이라고 하면 이 지점 A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지점이 B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A부터 A에서 B까지의 속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시간은 B 빼기 A일 거예요. 그쵸? A부터 B까지 걸린 시간. 그쵸? 그럼 속력은 이동 거리죠. 요만큼의 이동한 거리를 모두 측정해야겠죠. 그죠? 이동 거리. 그게 속력이에요. 그쵸? 근데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B-A 걸린 시간은 똑같습니다. 걸린 시간 똑같은데 그냥 위치 변화량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XA고 여기가 XB라는 식이면 XB 빼기 XA 위치의 변화량만 여기부터 여기로 갔어. 요렇게 변화량만 보겠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평균 변화율이죠.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에요. 속도는 결국에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xt는 뭐였어요? xt는 시간에 대해서 x 위치를 수직선 위에 x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었어요. 그쵸? 그 식의 속도는 결국에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러면 그 지점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 미분을 이용해서 구했었잖아요. 그죠? 즉, 한 지점, 한 지점에서의 속도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평균 변화율이 A를 B를 향해 보내는 걸 테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x 프라임 t. 즉 위치 방정식의 위치 함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죠? 그 순간, 한 지점에서의 속도는 한 순간에서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즉 미분한 게,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속도로 나타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x가 아니라 시간이고, 똑같이 시간이에요. 자, 지금 xt였는데 얘를 미분하면 vt, 즉 속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죠? 속도의 함수가.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자,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 평균적으로 속도가 어느 정도로 변하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속도라고 얘기하죠. 가속도가 됩니다. 이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xt가 있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 방정식이 됩니다. 속도 함수, 위치 함수, 속도 함수.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또 뭐가 돼요? 가속도. 우리 대부분 A라고 표현합니다. 가속도 함수. 요 관계가 있어요. 요 관계가 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적분을 이제 배울 건데, 적분은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배우고 나면 얘를 또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쉽다. 여기 보면 뭐 D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얘가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X를 T로 미분했다. 요 표현이죠. 얘는 V를 T로 미분했다. 요 표현이라고 했어요. 표현만 다른 거지 똑같은 겁니다. 문제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봅시다. 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나타낸 게 얘다. 그랬을 때 P점에 T1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 프라임 t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8t. 그래서 x 프라임 t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8 12. 즉 속도가 v1은 12라는 거죠. 그렇죠?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vt가 6t 제곱 플러스 18t니까 v 프라임 t는 어떻게 돼요? 12t 플러스 18이죠. 그죠? 네. 마이너스네요, 여기. 그러면 v 프라임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8, 즉 6이 되죠. 즉 가속도는 6, 속도는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 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또는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어떤 점이에요?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거나 또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부분이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죠. 그럼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요 속도 방정식을 봐야 되겠죠. 속도 방정식. VT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8t입니다.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6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3이에요. 즉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0부터 3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t가 뭐 음수일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로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0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0부터 시작해서 가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얘 VT입니다. VT. 그쵸? 속도예요. 속도가 플러스였어요. 양의 방향을 향해 쭉 가다가 3초 되는 지점에서 딱 멈췄다가 어떻게? 뒤로 가는 거죠. 즉 운동량을 바꾸는 시간은 t 이꼴 3일 때 바꾼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위치 방정식, 위치 함수가 주어진다면 그거를 미분하면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